안녕하세요. 닥터구글 구재원 원장입니다. 목소리가 작죠? 크게 할게요. 닥터구글 구재원 원장.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폐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폐렴 때문에 사망자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는지 또는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폐염증이에요. 그거를 합친 말이죠. 만약에 배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장염이라고 하고 코에 염증이 생기면 비염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폐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염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위험 신호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춥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러스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게 배든 장이든 코든 눈이든 뭐든지 간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물질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장기는 어디에선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고 하는데 폐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폐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외부 물질이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해가지고 폐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이러스가 안쪽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범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막 순찰차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범인 차를 쫓아다니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범인이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경찰차끼리 막 주변에 있는 도로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시키거나 손상을 가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바이러스가 폐 안에 들어와서 면역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즉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폐 안에 있는 면역 물질들이 얘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염증 반응이 생겼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진 말을 폐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폐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 바이러스도 폐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도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도 하지만 가래 맺는 배출 능력이라든가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폐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밖으로 잘 배출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폐 기능의 저하에 의해서도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하게 폐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폐 면역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구나. 그래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폐렴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에 의한 특정 폐렴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렴 중에서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폐렴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되면 무조건 내가 폐렴에 걸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얘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얘를 더 많이 잡으려고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자꾸 손상시키거나 다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폐렴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폐렴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이 어깨에 생겼다. 어깨에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어깨에 생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어깨에 있는 관절이 잘 못 움직이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오십견이 되는 거고, 무릎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관절염이 바로 무릎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늙어서 생기면 퇴행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면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가 스스로 자기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이 생기면 손가락 관절염, 목에 생기면 척추에서의 관절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럼 허리 디스크, 허리 아플 때 항상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저 허리에 염증이 있는 건가요? 물어보시거든요. 맞는 말이죠. 허리에 염증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염증을 유발시키는 게 근육일 수도 있고 관절일 수도 있고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라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뭐 폐렴하고 무릎에 있는 관절염하고 서로 다른 염증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같은 염증이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가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뭐 사이토카인이 뭐 활성화된다든지 인터뷰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경찰차 종류라고 얘기하면 돼요. 범인을 잡는 우리 몸에서 경찰차 종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동원되었다. 뭐 장갑차가 동원되었으면 다른 물질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병원에 다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폐렴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게 서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의 상식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불편해졌을 때에도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골격계의 문제도 그냥 염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도 없애고 다른 문제도 같이 없애줘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폐 염증만 가라앉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폐렴에 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염증 반응은 외부의 어떤 물질을 우리가 유해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내는 반응을 염증 반응인데, 그게 각 장기에 붙으면 폐렴이 되고 장염이 되고 관절염이 되고 오십견 된다. 이해했죠? 땡.